자, 안녕하세요. 우리 이제 마지막 3학년 기말고사 대비하는 마지막 시간이고요. 오늘은 프린트 한 종류만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프린트 D를 풀어볼 건데 그 D 프린트가 워낙에 어려운 유형들을 많이 모아놨어요. 수준별로 문제를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A, B, C, D로 만들다 보니까 D에 가서 선생님들이 욕심껏 어려운 문제를 잔뜩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아주 많네요. 자, 지금 그러면 이제 3번부터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3번에서 얘를 만족시키는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음수 x에 대해서 x제곱 마이너스 5x의 값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 얘를 만족시키는 거에서 얘를 물어보고 있는데 음수 x라고 했어요. 음수 x라는 거는 조건에서 지금 문제를 풀어나가다 보면은 조건을 만족하는 게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답이 한 개가 아니라 2개 이상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건을 줘서 조건에 맞는 걸 찾아내라. 그리고 그거를 찾아내지 못하고 그냥 실수로 넘어가는 그런 학생들이 있는 거를 걸러내기 위해서 이런 조건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조건 나와 있는 거는 소중하게 생각하고 꼭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어야 되겠어요. 그러면 구하려고 하는 x제곱 마이너스 5x의 값을 a라고 치환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그랬더니 주어져 있는 식이 3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4는 0이 되면서 지금 주어져 있는 이 방정식은 2차 방정식이 아니지만 치환을 했더니 지금 2차 방정식의 모양으로 바뀌어 있죠. 자, 그러면 a 값을 구하는 거는 간단하게 나오죠. 플러스 8 마이너스 3 이렇게.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분의 8 또는 3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5x의 값이 마이너스 3분의 8이 되거나 또는 x제곱 마이너스 5x의 값이 3이 된다는 건데 문제에서 분명 음수 x라고 했죠. 음수 x라면 x제곱 마이너스 5x가 마이너스 3분의 8과 3이 둘 다 될 수 있는지 얼른 확인을 해주라는 거죠. 자, x가 음수이면 x가 0보다 작다는 거, 그러면 x제곱은 양수, 마이너스 5를 해주면 5를 곱해주면 역시 양수. 그렇게 돼서 x가 음수가 되면 x제곱 마이너스 5x의 부호는 반드시 양수가 되고 있죠. 그래서 얘는 안 되고 음수 x에서 x제곱 마이너스 5x의 값은 3. 이제 5번을 봤더니 요 중괄호 x를 약속을 했어요. 어떻게? 새로운 약속은 그 약속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오히려 좀 단순한 문제가 많죠. 자연수 x의 약수의 개수로 약속을 했을 때 이렇게 생겨 있는 요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 중에서 100 이하인 것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을 하면서 주어져 있는 요 식을 한번 우리가 2차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중괄호를 쓰고 있지만 이 상태로 우리가 인수분해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5x 그리고 또 x 이렇게 되고 있죠. 자, 그리고 3하고 14 이렇게 되네요. 마이너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지금 x의 값은 마이너스 5분의 14 그리고 또는 3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분명히 x의 약수의 개수로 약속했기 때문에 약수의 개수가 마이너스 5분의 14가 나올 수는 없다는 거. 자, 얘는 아웃. 그러면 x가 3이 되고 있어요. x가 3. 자, 요것을 의미하는 게 뭐죠? x의 약수의 개수가 3이 되는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약수의 개수가 3이 되는 3개가 되는 자, 약수의 개수가 3개가 되는 수들은 어떤 수들인지 알아내야 되겠고, 그러면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은 소인수분해를 해서, 약수의 개수 어떻게 구해요, 여러분? 소인수분해를 해서 A의 L제곱, B의 M제곱으로 소인수분해가 됐다면 서로 다른 자연수로 소수로 소인수분해가 됐어요. 그러면 지수에다가 일식을 더해서 곱해주는 거죠. 지수에다 일식을 더해서 곱해서 약수가 3개, 또는 약수가 홀수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약수의 개수가 홀수개가 되는 것은 지수들이 모두 짝수일 때 홀수와 홀수를 곱할 때에만 홀수가 되니까 약수의 개수가 홀수개가 되려면 제곱수들이라는 특징이 있었어요. 제곱수가 돼야 지수가 모두 짝수가 돼서 자, 그러면 제곱수들의 약수의 개수는 홀수인데 그 홀수를 더 제한적으로 생각해서 약수의 개수가 딱 3개만 될 거면 어떻게 돼야 돼요?
1 곱하기 3을 할 때 약수의 개수가 3개가 나올 수 있죠. 1하고 3을 곱할 때. 그 얘기는 결국은 얘가 어떤 모양이 돼야 되냐면 A의 제곱의 모양이 돼야 된다면, 얘가 만약에 소인수분을 했을 때 이런 모양이 된다면 약수의 개수가 3개가 되는, 결국은 얘가 지금 제곱수이긴 한데 한 개의 제곱수, 소수의 제곱수일 때 바로 약수의 개수가 3개구나. 그냥 제곱수가 아니라 소수의 제곱수일 때. 자, 소수의 제곱수일 때 약수의 개수가 3개가 나오고, 그냥 제곱수일 땐 약수의 개수가 홀수개. 그래서 약수의 개수에 대한 거는 저번 중간고사 때도 잠깐 나왔었거든요. 다시 한번 또 나오게 되네요. 그러면 제곱수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소수의 제곱이 되는 거는 2의 제곱, 3의 제곱, 5의 제곱, 7의 제곱까지 하면 49 이렇게 해서 4개가 나오니까 답은 4개가 되겠어요. 그래서 약수의 개수가 3개가 되기 위한 조건은 반드시 소수의 제곱이라는 것만 파악하면 끝! 자, 이제 6번 문제를 봤더니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의 한 근이 a일 때 여기 주어져 있는 이 식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 여기 근이 주어져 있을 때 얘를 굳이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근을 구하려고 하지 말라고 했죠. 자,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근의 정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근을 직접 구해가지고 하려고 하면 여러분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 생겨요. 얘가 지금 실근이 안 나오는 상황이라서.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그 실수라는 조건이 없는 상태에서 문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중학교 과정에서는 뭐 실수 내에서 근을 하지만 여기에선 지금 근의 정의만 이용하자고 해서 문제가 그냥 출제가 되어져 있네요. 자, 근의 정의가 뭐였죠?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미지수의 값이었기 때문에 대입을 해서, 자, 근이 주어져 있을 땐 근의 정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굉장히 간단하게 된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되어져 있을 때 이 식의 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이렇게 해놓고 또 이거를 관계를 얼른 못 찾아내는 학생들 빨리빨리 안 보이나 몰라 그게. 자, 1 플러스 a제곱 a분의 a제곱 플러스 1 플러스 a 제곱분의 a. 자, 여기 주어져 있는 식하고 얘를 가만히 잘 보고 있으면 1 플러스 a는 마이너스 a 제곱이 되고 있죠. 얘가 마이너스 a 제곱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a 제곱분의 a 제곱 이렇게 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굳이 이걸 바꿀 이유는 없어요. 1 플러스 a 제곱이 이번에는 마이너스 a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a 이렇게 해서 근의 정의를 이용해서 해줬더니 아주 간단. 자, 8번 문제 봤더니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1은 0에 한 근이 a일 때 a-a분의 1은 p-2를 만족시키는 p의 값을 구하는 문제예요. 자, p 여기도 있고 지금 이 p의 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근이 a라고 주어져 있어요. 어떻게 하라 그랬죠? 요거 여기서 근의 공식을 쓰는 게 아니라 해 정의를 이용해서 대입하라 그랬죠. 자, a를 대입했을 때 요 방정식은 만족하는 그 값이 바로 해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여기까지는 했는데 요걸 이용해서 a-a분의 1은 p-1을 풀어내야 되니까 여기서 a-a분의 1을 만들어내야 되겠어요. 자, 중간고사 본지 한 달 반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잊지 않았죠? 자, a-a분의 1 나와 있을 때 a 플러스 a분의 1과의 관계 a 플러스 a분의 1은 여기에서 찾아낼 수 있죠. 자, 그러면 양변을 똑같이 a로 나눠주면 a 플러스 a분의 1은 마이너스 p 이렇게 바꿔줄 수 있고, 내가 필요한 a 마이너스 a분의 1과 a 플러스 a분의 1의 변형 공식 마이너스 4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a 마이너스 a분의 1이 p-2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그대로 갔다. 여긴 지금 다 a밖에 없는데 그거를 우리가 p로 한번 멋지게 변신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p-2의 제곱은 a 플러스 a분의 1은 마이너스 p의 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서 풀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p제곱 마이너스 4, p 플러스 4가 p제곱 마이너스 4가 되면서 p에 관한 1차 방정식이 돼버렸네요. 자, 그렇게 해서 얘는 해주면 p의 값은 2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겠네요. 자, 9번 문제를 봤더니 40%의 소금물 100g이 들어있는 비커에서 얼마만큼의 소금물을 퍼내고 퍼낸 만큼 같은 양의 물을 넣었다. 자, 그러고 나서 그 소금물이 들어있는 비커에서 처음 퍼낸 양의
2배만큼을 퍼내주고 다시 같은 양의 물을 넣어줬더니 15% 소금물이 되었을 때 처음 퍼낸 양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구하려고 하는 거 처음 퍼낸 소금물의 양을 그대로 Xg. 자, 이렇게 두고 이제 문제를 풀면 되겠고, 이런 문제가 나와 있을 때 여러분 이런 문제는 굉장히 많이 봤어요. 대부분 학생들이 그닥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계산이 복잡해서.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찬찬히 그 문제를 풀면은 이런 문제는 시간이 충분히 있으면 학생들이 결국은 풀어내요. 근데 빨리 우리는 빠른 시간 안에 문제를 푸는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은 훈련을 해야 돼요. 연습과 훈련이 충분히 반복이 돼야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와 있을 때에는 문제를 정확히 끊어주고 그 다음에 비커를 그려서 문제를 풀어주는 게 제일 간단하죠. 비커를 그리는 게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훨씬 식을 간단히 정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가장 먼저 40% 소금물 100g이 들어있는 비커에서 얼마만큼의 물을 퍼냈어요. 그리고 소금물을 퍼내고 물을 넣어줬기 때문에 이미 첫 번째 문장에서 농도가 변했죠. 그러면 그 변한 농도를 먼저 정확하게 구해주고 나서, 자, A%라고 할게요. 그 농도를 정확하게 구해주고 나서 이제 요 두 번째 줄부터 방정식을 세워주면 됩니다. 그러면 A%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비커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A%가 아니죠. 여기는 40%죠. 40%의 소금물이 들어있는 100g에서 똑같은 소금물 Xg을 퍼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Xg을 퍼냈으니까 비커를 40% Xg을 퍼냈다. 이렇게 그리는데 40%에서 똑같이 퍼내준 거기 때문에 40% 소금물 100g에서 Xg 빠지는 거. 자, 이렇게 바로 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해주고, 그리고 물을 넣어줬으니까 물은 사실 농도가 없죠. 그죠? 물은 0% Xg을 넣어준 거고, 이렇게 했더니 100g은 똑같이 유지가 되고 있죠. 자, 똑같이 유지가 되고 있고, 그것의 농도를 A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A를 구해보자는 거야. 그러면, 자, 소금의 양을 이용하는 거니까 얘네 해주면 100분의 농도 100-X는 100분의 A 곱하기 100 이렇게 되고 있죠. 자, 그러면 얘네를 이제 구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A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간단하게 여기 계산해주면 A가 그대로 나오죠. 지금 A는 어떻게 되나 봤더니 여기에서 약분을 해주면 5분의 2 100-X 이렇게 됩니다. 이런 문제 할 때 전개를 해서 계산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인데, 이런 문제는 처음에 퍼내고 그 다음에 또 퍼내고, 자, 이런 비슷한 지금 반복적인 행위를 했을 때 이런 문제는 식이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전개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둡니다. 두고 다음 과정 진행. 자, 그러면 처음 퍼낸 양의 2배만큼을 퍼내고 물을 넣어줬다 그랬으니까 그거에 해당하는 비커를 어떻게 하라고요? 새로 그려줘야죠. 자, 농도는 뭐가 됐냐면 5분의 2 100-X %. 자, 요거에 지금 100g이 그대로 들어있는데 거기서 2배만큼 퍼냈다. 그러면 다시 비커 그리지 말고 바로 2Xg 이렇게 하라 그랬죠. 자, 그러고 나서 물을 넣어줬어요. 자, 물 넣어주는 건 똑같죠. 0% 2Xg을 넣었더니 15% 100g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소금의 양을 이용해서 방정식 세우는 거 똑같이 다시 한번 반복. 그러면 100분의 5분의 2 100-X 곱하기 100-2X를 했더니 여기는 그대로고 여기는 소금물의 양 15g이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방정식만 풀어주면 되잖아요. 양쪽에 똑같이 100을 곱해주고 5분의 2 해결해주고, 그럼 100-X, 100-2X 이런 식으로 곱하는 게 여러분이 더 빨리 해결이 되니까 여기를 전개해서 뭐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보다는 식을 그대로 두고 얘네를 해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100에서 빼주는 거 바로 비거 그려주도록 하고 굳이 얘네 전개하지 말고 그냥 진행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 문제가 만약에 이렇게 나와주면 굉장히 편하겠죠. 처음 퍼낸 양에 같은 양을 퍼냈다. 그러면 5분의 2 100-X에 100-2X가 아니라
다시 100 마이너스 x잖아요. 그러니까는 같은 식 제곱이 바로 돼요. 그러니까 전개하지 말고 그냥 두면 되겠고요. 얘는 이제 뭐 정리하는 건 다 금방 할 수 있으니까 정리를 호로록 해줬더니 얘가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숫자가 또 이렇게 크게 나와요. 이런 거 보면은. 그래서 요거 빨리 이렇게 인수분해 해가지고 150이 되는 거를 찾아주면 되는 거고요. 여기 인수분해 하면 x는 25하고 125가 나오는데 여기 100g이니까 당연히 125g은 될 수 없겠죠. 자, 10번 문제 볼게요. 10번 문제는 이제 황금비에 대한 얘기인데요. 피타고라스 학파가 그 아름다움의 기본인 정오각형 안에 황금비가 들어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서요. 그것을 발견하고서 정오각형 모양으로 생긴 별을 가슴에 달고 다녔다. 자, 그랬을 때 정오각형에서 한 변의 길이를 1로 하고요. 전체의 길이를 1로 했을 때 황금비가 성립한다는 거는 전체의 길이 대 긴 길이와 긴 길이 대 짧은 길이의 비가 같을 때 우리가 황금비가 성립한다고 하고, 여러분들 황금비는 다 들어보셨죠? 시각적으로 보기에 가장 편안하고 보기 좋은 아름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몸에도 황금비가 이렇게 잘 맞춰져 있다면 뭐 아름다운 거고 보기에 아름다운 거고 그렇게 생긴 미술 작품도 있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그런데 자, 우리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할 시간은 별로 없을 것 같고, 여튼 여기에서 나오는 이 황금비 문제를 우리가 풀어주면 되겠는데, 이거는 그림만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풀 수가 있는데 문제의 그림을 안 줬어요. 그래서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문제입니다. 정오각형,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오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우선 조건에 맞는 정오각형 그림을 그려줘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정오각형을 조그맣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요 한 변의 길이가 1로 되어져 있다는 거고, 요 내부에 지금 황금비가 다 성립하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요 정오각형의 대각선들을 연결시켜 주면은 안쪽에 어때요? 별 모양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이 별 모양을 이 피타고라스 학파에서 만들어서 달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길이들이 지금 나누어져 있는데 그 나누어진 길이가 황금비가 지금 성립한다는 거. 여기가 지금 얼른 안 보이면 선생님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주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지금 선분이 있을 때, 선분 A, B가 있을 때 우리가 이 선분을 분할할 수 있죠. 분할을 할 때 여기에서 이렇게 나누어 줬을 때 전체 길이 A 대 B와 B 대 A-B가 성립한다면 황금비가 성립한다는 거고, 이걸 나눠주는 거예요. 보기가 제일 편안하게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 그림을 여기에서 이제 적용해가지고 풀어주기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지금 나누어져 있나 봤더니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했을 때 길이가 여기 지금 나누어져 있죠. 그죠? 그리고 또 여기에도 이렇게 했을 때 길이가 여기가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 전체 길이, 뭐 긴 길이, 짧은 길이 이런 식으로 나누어졌을 때 뭐 이게 성립한다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뭐 크게 봤을 때 여기 대각선 자체를 크게 봤을 때 여기에서도 얘네가 지금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걸 기본으로 보면은 요거를 전체 길이로 본다면 긴 길이와 짧은 길이의 비 사이에 황금비가 성립한다는 건데, 문제에서는 정오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전체의 길이로 보고 문제를 풀어주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느 쪽을 보고 풀어야 되냐면 요거는 전체 길이가 1이 넘죠. 그러면 어디가 지금 1인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 정오각형이니까 내각의 총합이 540도, 한 내각의 크기는 108도, 그러면 여기 나누어진 요런 각의 크기가 36도, 36도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그러면 이거하고 요거하고도 또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는 게 성립하고 있죠. 36도, 여기 72도, 72도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여기 길이를 1로 봤을 때, 여기 전체 길이를 1로 봤을 때 긴 길이와 짧은 길이의 비 사이에 황금비 성립한다라는 거니까 저거를 살짝쿵 끊어서 해주면 끝 되겠어요. 자, 전체 길이가 1로 봤을 때 긴 길이와 짧은 길이 사이에 황금비가 성립한다. 이때 짧은 길이를 구해라. X 끝! 그러면 1-x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식만 세워주면 되는 거죠. 1 대 1-x는 1-x 대 x 이렇게 해서 2차 방정식 푸는 거니까 근해 공식 이용해서 풀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푸는 거는 간단하니까 풀이는 생략하고 여기에서 두 개가 나오게 되죠. 두 개가 나오는데 x가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나오게 됩니다. 근해 공식을 써주면. 그런데 당연히 길이가 1보다는 작아야 하니까 구하려고 하는 길이는 3 마이너스 루트 5, 2분의 3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해서 해주면 되겠고, 조건에 만족하는 그러한 그림을 정확히 그려주면 되고, 황금비는 정오각형을 이용하는 황금비 문제는 황금비 문제 중에서 좀 많이 어려운 거고요. 제일 간단하게 나오는 게 이게 선분. 또 어떤 문제에서도 많이 나오죠? 직사각형에서. 직사각형이 있을 때 여기를 정사각형을 잘라내고 나머지 직사각형과 전체 직사각형 사이에 닮음이 성립할 때도 우리가 황금비가 성립한다고 하니까 어떤 유형의 황금비가 나올지 몰라요. 정확하게 황금비에 대해서는 공부해 주도록 합니다. 자, 이제 17번 문제를 봤더니 이차 함수 y는 2분의 1x 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2k-3이 x축과 두 점에서 만나고 그 만나는 점을 ab라고 할 때 ab 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x축과 만나는 두 점이 ab일 때 ab 제곱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만 해석을 하면 문제는 간단히 풀 수 있겠어요. 그러면 x축과 만난다라는 거는 뭔지 모르겠으나 일단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야죠.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하다라는 것만 알고 다른 정보는 없어요. 자, 그럴 때는 그닥 고민하지 말고 그냥 그래프 그리고 싶은 대로 이렇게 살짝 그려주고 문제에서 의미하는 게 뭔지만 해석을 해보자고요. 만나는 두 점을 AB라고 할 때 여기에서 얘기하는 AB의 제곱이 무엇을 의미하나? 자, 만나는 요 점을 우리 알파라고 하고 요 점 베타라고 하면 거리의 제곱을 얘기를 하는 거죠. AB의 제곱이라는 것은 이거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을 얘기를 하는구나. 그것만 해석하면 되겠고, 얘 봐라. x축하고 만난다라는 거는 y의 값이 0인 거니까 y에다가 0을 넣어주면 2분의 1 x제곱 kx 플러스 2k-3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라는 거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5호 근과 계수의 관계가 여기에서 또 나오죠. 아울러 변형 공식까지. 자,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k 그리고 알파 베타는 4k 마이너스 6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문제에서 얘기하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라는 것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16k 플러스 24 이렇게 해서 이것은 최소값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 K에 대한 식이고 최소값, 최고차항의 개수가 4가 되는 거니까 알겠어.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하면서 이런 모양 나오고 있죠. K의 값이 2일 때 최소값은 8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20번 문제를 봤더니 y는 x-2p제곱 플러스 4p제곱 마이너스 8p에 꼭지점이 움직이는 곡선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문제인가? 일단은 여기 포인트가 지금 최소값이니까 뭔가에 지금 2차식으로 나오면서 표준형으로 바꿔주는 것 같은데 뭘까? 일단 정확하게 해석해야 되겠고, 꼭지점이 움직인다 그랬어요. 그러면 일단 얘네 꼭지점의 좌표를 정확하게 구해주는 거죠. 자, 꼭지점의 좌표를 구해주면 문제에서 친절하게 표준형으로 해줬네요. 문제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표준형으로 얘는 해줬어요. 자, 꼭지점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P의 값에 따라서 꼭지점의 좌표가 달라지죠. P가 만약에 0이라면 얘의 꼭지점은 0,0이 되고, P가 만약에 1이라면 2,-4가 되면서 꼭지점이 P의 값에 따라서 계속 달라질 수 있는데 어떠한 그 모양이 되냐면 꼭지점들이 있는 것만 다 모았더니 어떤 곡선의 모양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곡선의 최소값을 구하는, 그러면 그 꼭지점이 지금 x는 2p가 되고 y는 4p제곱 마이너스 8p로 써줄 수가 있죠. 자, x좌표가 2p가 되고 그랬을 때 y좌표가 4p제곱 마이너스 8p. 자, 그러면 p의 값이 변하면 x, y 값이 같이 변하는데 어떻게 지금 변하는지 그걸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p는 2분의 x로 해서 여기다 대입해주면 p 없어지고 y하고 x하고의 관계식으로 되죠. 그러면 자, 굳이 이걸 바꾸지 않고 x가 2p일 때 4p제곱 마이너스 8p라는 것은 2p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2p의 모양이니까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p의 값이 변함에 따라서 x하고 y하고가 결국은 이런 모양의 곡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니까 p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줬으면 여기에서 x값도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 풀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얘가 x-2의 제곱 마이너스 4가 되니까 x가 2일 때 최소값은 마이너스 4가 되는 거고,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그래프를 살짝 그려주면 그래프가 지금 x가 2일 때 마이너스 4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x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는 이런 모양으로 그래프가 나온다는 거고, 지금 p의 값에 따라서 여기 꼭지점이 요 점에 있을 수도 있고 요 점에 있을 수도 있고 꼭지점들이 요 곡선 위에 반드시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됐을 때의 최소값은 바로 마이너스 4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자, 이제 21번을 봤더니 이차함수 y는 ax-2의 제곱 플러스 b에서 정의역이 1부터 4까지일 때 치역이 4부터 8까지이다. 그랬을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고 있고 단 a는 0보다 작다라고 문제를 줬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최대 최소를 할 때에는 정의역이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그런 문제였는데, 얘는 반대로 정의역과 치역을 다 줘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여기 지금 최소값이 4, 최대값이 8이 되도록 하는 a나 b의 값을 구하는, 그래서 정의역하고 치역이 다 나와 있을 때 문제를 해석해서 풀어주는 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래프가 지금 a가 0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위로 볼록한 건 분명한데 지금 축이 x는 2이고 정의역이 1부터 4까지. 자, 정의역 안에 축이 포함되는지 포함되지 않는지가 항상 최대 최소에선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여기에선 지금 축이 포함이 되고 있죠. 정의역에 축이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최대값은 뭐가 되는 거냐면 x가 2일 때 꼭지점 B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거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최소값은 축에서 그래프 그리지 않고 바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시험 볼 때는 머릿속에 빨리 그려서 최소값은 축에서 멀리 있을 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 분명히 최소값이니까 4일 때 뭐가 되나 봤더니 4 이렇게 해서 구해주면 되겠고, 그러면 최대값이니까 b의 값은 얼마예요? b 바로 걸리네. b는 얼마? 8 이렇게 해서 찾아주면 되는 거고, 4,4를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서 얘네 해주면 되는 거니까 대입해주면 4a 플러스 b는 4 이렇게 돼. b가 지금 나온 값을 대입해주면 되는 거니까 a는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문제를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해서 빨리 풀어낼 수 있는지 잘 기억을 하도록 합니다. 자, 22번을 봤더니 포물선 y는 x제곱과 y는 4x제곱의 두 개의 지금 그래프를 그려놓고서 사각형 ABCD가 정사각형이 되도록 하는 점 B의 좌표 AB일 때 B분의 A의 값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좌표 통해서 문제 푸는 거는 여러 번 했어요. 근데도 학생들이 이런 거를 많이 어려워해서 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구하려고 하는 거. 자, 점 B의 X좌표 AB로 줬죠. 그러면 여기에서 자, C점의 좌표는 A일 때 가능하면 문자 하나를 이용해 갖고 풀어줘야 되죠. 그러면 y는 x제곱이니까 a, a제곱. 자, 그럼 요거 그대로 가서 d는 y 좌표가 똑같죠? 4x제곱이 a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죠? 자, 2분의 1 a 이렇게 할 수 있네요. 자, 2분의 a일 때 a제곱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a점의 좌표는 그대로 또 y축하고 수직이 되게 내려왔으니까, 평행이 되게 내려왔으니까 얘는 또 x좌표가 똑같아. 자, 2분의 a일 때 x제곱 해주면 4분의 a제곱. 자, 이렇게 좌표를 얘는 모두 다 표현을 해야 풀 수가 있는 문제네요. 보통 우리가 정사각형 문제 할 때는 좌표 하나만 정확하게 해가지고 휘리릭 풀었었는데 얘는 좌표를 다 지금 표현해가지고 정사각형인 거 이용해주면 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2분의 1a.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4분의 3a 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 얘가 같다 이렇게 해서 풀어내는 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쉬워지고요. 문제에서 자 a점의 좌표가 양수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자 a의 값이 지금 3분의 2가 나오고 있고 3분의 2, 여기는 a제곱 9분의 4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 여기를 해야 되는구나. 4분의 a제곱 얘를 해야지 b의 값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해줬더니 b는 4분의 a제곱 해서 9분의 1 이렇게 되고 있고 문제에서 물어본 b분의 a 값은 간단히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자, 다음은 이제 포물선 모양으로 이 홀수가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어요. 홀수가 모양이 포물선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고 가운데에 지금 수심이 25m이고 AB 사이의 폭은 100m더라. 자, 그랬을 때 이 포물선 모양이라고 완전한 포물선 모양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AM 중앙에서 B쪽으로 20m 떨어진 지점에 수심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 예전에 성문의 높이 구하는 거 한번 했었고 여기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세워주면 되죠. 자, 이런 거 나와 있을 때 포물선이라고 했으니까 조건에 맞는 거를 좌표축을 임의적으로 편안하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죠. 자, 여기를 X축으로 해주고 어디로 해도 상관없으나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제일 간단하게 나오지 않나 싶네요. 자, 그렇다면 얘는 지금 꼭지점의 좌표가 0,-25로 이루어져 있는 그거죠. 그러면 Y는 AX제곱 마이너스 25 이렇게 되고 폭이 100m다 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여기 점의 좌표는 50,0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50만 대입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2500a 제곱 2500a 마이너스 25는 0. 그러면 a가 100분의 1이 나오네요. 자, 그러면 얘는 100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5. 자, 폭이 굉장히 넓게 생각하면 지금 그렇게 되어져 있는 홀수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랬을 때 M에서 B쪽으로 20m 떨어진 지점의 수심이라 함은 20m X좌표가 20일 때 여기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20만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100분의 400 마이너스 25니까 20일 때 마이너스 4가 나오고 있어요. 4에서 25니까 4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21이 나오는 거죠. 자, 20일 때 마이너스 21이 나오는데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거는 수심을 물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깊이는 마이너스 21이라고 하면 안 되고 수심은 21m 이렇게 해서 문제에서 원하는 모양으로 답 쓰는 것까지. 자, 이제 우리 마지막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y는 x제곱 플러스 2라는 포물선 위에 한 점 P에서 y는 x-1이라는 직선하고 만나도록 지금 x축과 평행하게 했을 때 PQ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역시 최소값이기 때문에 최대값, 최소값이 여러 가지 유형으로 많이 나오고 있고 표준형으로만 정확하게 바꿔주면 된다는 것쯤은 이제 정확히 눈치를 채셨을 거고요. 좌표 정확하게 해주면 되죠. 자, P점의 좌표 A, A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랬을 때 Q점의 좌표는 평행했기 때문에 Y좌표는 똑같이 A제곱 플러스 2, X는 X에서 1을 빼서 Y가 나온 거니까 Y에 1을 더해주면 X좌표는 A제곱 플러스 3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문제에서 얘기하는 PQ의 길이는 Y좌표 똑같으니까 A제곱 플러스 3에서 A 이렇게만 바꿔주면 되겠고 얘네 이제 최소값을 구하는 건 쉬워요. 근데 좌표 이용하는 거 다시 한번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를 했고요. 그랬더니 얘가 A-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4분의 11이 돼서 최소값은 자 길이니까 4분의 11 얘네를 혹시 계산을 했는데 음수가 나온다면 그거는 계산이 잘못됐다라는 것도 얼른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문제를 풀면서 다시 검토는 하지 않더라도 시간이 없어서 검토를 못하더라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못하더라도 길인데 이런 문제는 항상 생각하고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여기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는 건데 음수가 나왔다.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다시 한번 얼른 해가지고 풀이를 하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원래 우리가 처음에 예상을 했을 때에는 2시간만 해가지고 끝내려고 했는데 문제를 하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들이 좀 많아서 3시간 동안 우리가 많이 같이 문제를 풀어봤어요. 어려운 문제들, 이제 요거보다 더 어려운 문제는 나오지 않기를 여러분도 선생님도 희망하면서 좋은 시험 결과를 내도록 하시고요. 자, 다음에 또 우리는 만나도록 하겠습니다.